HT 타코 보도 특집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이상사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은행이 이 정도까지 몰릴 수 있다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현재 중국의 은행들은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융자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집주인들에게 은행 측이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단돈 100위안, 약 1만 9천 원. 이라도 좋으니 제발 갚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집주인이 이제 더는 무리다. 차라리 집을 가져가서 경매에 넘겨라고 배짱을 부리자 은행은 놀랍게도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환이 지체되면 은행은 즉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가차없이 채무자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이 오히려 느리되어 상환 유예나 금리 인하를 제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은행이 채무자의 취업 지원까지 알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상환액이 2,500위안인 경우 은행은 3,000위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여 상환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채무자를 살려주는 것도 죽이는 것도 아닌 딱 대출을 갚고 입에 풀칠할 정도의 생활비만 남겨주는 셈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채무자를 자사의 경비원으로 고용해 월급 4,800위안을 주고 그 돈으로 대출을 갚게 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또 5개월간 연체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호텔 서빙 일자리를 알선한 경우도 있는데 월급 3,600위안 중 상환액으로 2,100위안을 가져가면 손에 쥐는 돈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은행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오는 날 뺏어간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더욱 냉혹했죠. 예전 같으면 상환이 멈추는 즉시 소송을 걸고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부동산 버블 시절에는 그래도 이익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택가격은 폭락했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경매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디폴트, 채무 불이행,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굴욕을 삼키며 협상이라는 이름의 연명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파탄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공식 통계는 은폐되어 있지만 단편적인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경매 물건의 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디폴트 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경매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불능 그리고 사업용 대출 담보로 잡힌 물건의 털어내기입니다. 윈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8월 법원 경매, 법박, 등록수는 약 8만 2천 건에 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8만 건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낙찰 총액은 불과 199억 위안에 그쳤고 평균 낙찰가는 시장가의 7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각을 위한 할인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경매 물건 수는 17만 2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매물은 넘쳐나는데 낙찰률은 고작 13.7%, 평균 낙찰가는 시세의 75% 수준입니다. 2024년 경매 물건 총수는 76만 8천 건, 2023년은 77만 5천 건이었습니다. 수저우의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압류 부동산이 이미 100만 건에 육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낙찰률이 20%를 밑도는 현실을 고려하면 은행이 떠안은 100만 건 중 80만 건 이상이 구매자 없는 무가치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안우이성의 금융관계자 왕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매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업이나 임금 삭감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비록 집을 판다 해도 갈 곳이 없어 강제 퇴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은행도 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의 강경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주택경매 낙찰률은 한때 55.5%였지만 2023년에는 29.4%로 그리고 현재는 20% 이하까지 추락했습니다. 집 10채 중 2채도 팔리지 않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참상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붕괴를 반영합니다. 작년 9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70대 중소도시 주택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신축 주택 가격은 1선 도시, 1급 도시에서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에서 각각 0.4%, 0.2%, 0.4%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시장은 더욱 비참합니다. 일선 도시 전체에서 1% 가까이 하락했으며 베이징, 광저우, 선전은 0.8%에서 1.2%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공식 데이터상으로도 베이징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금융평론가들은 베이징을 필두로 한 4대 도시의 가격 하락 가속화가 시장 전체에 퍼진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조차 헐값에서 더 깎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중고시장의 하락세는 극적입니다. 9월 22일 금융미디어 거롱후이, 젤랑위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8월 베이징의 중고주택 가격 지수는 2016년 6월 수준으로 회귀하여 고점 대비 약 33%나 폭락했습니다. 상하이는 2016년 2월, 광저우는 2017년 2월, 선전은 2016년 3월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9월 1일 중국지수연구원의 보고에서는 주요 100개 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이 40개월 연속 하락해 전년 동월 대비 7.3%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이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많은 구매자가 대출 상환을 거부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담보가치가 사라진 부동산으로 인해 은행은 막대한 손실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구제, 즉 돈을 찍어내는 것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드냉 위기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시에텐 교수는 중국 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금융위기와 은행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캐세이스 이코노미스트 이양청 씨 또한 자금이 시스템으로 환류되지 않는 이상 다음에 붕괴할 곳은 확실히 은행 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징후는 오프라인 지점의 폐쇄 러시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 6대 은행 중 농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점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중국공상은행 ICBC은 전년 대비 130개 점포를 줄였습니다. 건설은행은 145개, 중국은행은 21개, 우정저축은행은 140개, 교통은행은 16개 점포를 각각 감축했습니다. 주식제 은행 중 일부는 미세하게 증가했지만 핑안은행은 작년에만 52개 점포를 폐쇄하는 등 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반기 결산 보고에 따르면 6대 은행의 부실 채권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6조 위안 증가했습니다. 부실 채권 비율, NPL의 상승은 은행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력인 이 대형 은행들에서 개인용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0.73%에서 0.86% 사이를 오가며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보는 이 원인을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소득 성장 둔화에 따른 상환 능력 저하, 다른 하나는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 부족입니다. 경제적 압박에 더해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디폴트를 선택하는 차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장기에 남발했던 심사 기준 완화가 이제 와서 치명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블로거 레이윈 씨는 부동산 불황이 은행에 주는 영향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자산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은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여풍애 씨는 부동산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대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은행에 있어 달러 박스, 현금 창출원, 였던 모기지 시장은 축소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지방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했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칭다오 농촌상업은행으로 그 비율은 작년 말 7.2%에서 21.3%로 폭등했습니다. 부실채권액은 약 12억 위안 증가하여 은행 전체 부실채권의 60% 이상을 부동산 관련이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윈드 데이터는 업계 전체의 악화 추세를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정저우은행의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은 9.8%, 충칭은행은 7.2%, 항저우은행은 6.4%, 장수은행은 4%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농상은행이나 닝보은행과 같이 1% 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업계 전체의 추세는 분명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 부문도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구이항은행에서는 개인 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2.9%에서 3.2%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련 기업과 공급망의 파산이 개인의 상환 능력을 앗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발업체의 디폴트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는 중소은행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지난 2에서 30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의 핵심 자금줄이었으며 토지 매각 수익은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중소은행은 그 지역의 국유기업, 투자회사, 개발업자와 운명 공동체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농촌상업은행의 기업용 대출 중 최대 비중은 부동산업으로 26.6%를 차지하고 지방 투자회사를 포함한 리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실채권 비율을 떠안은 중소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내관이 되었습니다. 본토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에만 이미 210개 중소은행이 해산 합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4년 총수를 이미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 내역은 농촌상업은행 62곳, 마을은행 88곳, 신용조합 55곳 등입니다. 즉, 경제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작은 금융기관일수록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제1재경, EK,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는 199개 중소은행이 해산되었는데 이는 2021년부터 2023년의 합계를 크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중소은행은 주주 구조가 복잡하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관여도 많아 국유은행과 같은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유은행은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라 불리며 공산당의 생명선이지만 그 거인들조차 지금은 발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결산 보고에 따르면 6대 국유은행의 수익은 약 9,10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모회사 귀속 순이익도 약 2%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ICBC, 중국공상은행와 건설은행은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은행과 우정저축은행도 각각 약 3% 감익입니다. 은행의 수익력을 보여주는 순이자 마진, NIM은 모든 대형 은행에서
1.8%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우정저축은행이 1.7%로 그나마 높고 교통은행은 1.23%라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이자 수익의 축소는 은행의 체력을 확실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유은행의 실적 악화는 중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반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거듭하는 가운데 중소은행은 생존 공간을 잃고 국유은행조차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